네, 안녕하세요. 건현입니다. 또 오랜만에 또 방송을 켜봅니다. 제가 며칠간, 며칠 한 2, 3일 전인가요? 한번 올렸는데 그것도 사실 월요일날 아침에 촬영했던 거여가지고 실질적으로는 촬영 녹음을 한지 거의 일주일이 넘었던 것 같아요. 주말에 막 연휴 때 연속으로 촬영을 하고, 굉장히 또 오랜만에 그렇게 뵙게 돼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도록 하고요. 좀 요즘에 제 주업인 회사에서 좀 프로젝트를 하느라고 좀 바쁜 상황이어가지고 제가 또 집에 오면 또 피곤하고 자고 막 이러는 상황이어가지고 못했는데, 또 이제 금요일이니까 남들은 다 불금을 할 때 저는 또 공부도 하고 이렇게 또 장도 한번 체크해보고 제 의견도 어떻게 대응을 할지 한번 좀 말씀을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는지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오늘 좀 이따가, 지금은 뭐 7시인데 오늘 저녁에 우리나라 시간으로 9시 반인가요? 그 미국 시간으로 새벽에 미국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됩니다. 지난달에도 컨센 대비해서 약간 높은 0.1인가 0.2 정도 살짝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장이 약간 안 좋게 이렇게 흘러갔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오늘은 또 어떻게 흘러갈지 이것에 따라서 단기적으로 뭐 장기적으로는 모르겠지만 이 단기적으로 이것에 크게 영향을 받고 좀 뭐 그러니까 컨셉보다 좋게 나오냐 나쁘게 나오냐에 따라서 뭐 한 달 정도는 크게 영향을, 어떻게 숫자가 나오냐에 따라서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긴 합니다. 이제 다만 저는 이제 그 조금 소비자 물가 지수가 괜찮게 나올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어서, 항상 저는 시장에서의 자체 정화 작용도 좀 믿는 부분이고, 이런 매크로적인 부분은 뭔가 확률적으로 이게 좋은 방향으로 이제 컨센 같은 것도 어떻게 보면은 예측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좀 더 괜찮게, 지난달에도 사실 어느 정도 피크아웃이 좀 되는 그런 수치들이 나왔기 때문에 이번에도 좀 물론 에너지 같은 것들이, 유가 같은 것들이 지금 130, 140달러까지 뭐 왔다 갔다 하는 와중에 있어서 뭐 줄어들 것 같지는 않았겠지만, 이제 근원 물가 지수, 결국 에너지나 이런 것들을 뺀 근원 물가 지수 같은 경우는 어 이제 피크아웃에 지나서 어느 정도 좀 내려갈 것이라고 개인적으로 예측을 하고 있는데, 이걸 제가 뭐 어떻게 맞추겠습니까? 이 결과에 따라서 뭐 결과를 뭐 예측하고 제가 하는 건 아니지만, 워낙 요즘에 시장이 많이 빠져왔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좀 매수를 하면서 대응을 하고는 있습니다. 최근에 계좌가 제 주력 계좌인 물론 에코프로임이 굉장히 많이 올라줬지만 LNF나 이런 다른 것들이 조금 하락을 하면서 또 계좌가 또 단기간에 1억이 빠졌습니다. 정말 요즘에는 어려운 장입니다. 제가 몇 년 동안 수년간 투자를 해왔지만 요즘에는 막 올랐다가 내렸다가 올랐다가 내렸다, 굉장히 지겨운 상황이긴 합니다. 이럴 때는 할 수 있는 거는 뭐 공부밖에 없죠. 공부를 해서 좀 더 뭔가 시그널을 파악을 해서 먼저 움직인다든지, 아니면 또 확실히 더 들리는 종목에 같은 경우는 꾸준히 저가 매수를 하는 그런 상황이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개인적으로는 반도체가 워낙 많이 빠져서 조금씩 이제 오늘 한번 좀 담아봤는데, 좀 더 떨어지면 기쁘게 마음을 먹으면서 좀 더 담아갈 예정입니다. LNF 같은 경우도 얘기 한번 할 거고, 테슬라에도 얘기할 거고, 테슬라 같은 경우도 요즘에 계속 걔도 저도 600달러대에서는 매수를 하고 있는데, 야, 이거 뭐 정말 반등이 쉽진 않습니다. 물론 나스닥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긴 하지만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 관련해서도 노이즈도 많고, 지금 바이든이랑 또 대척점을 두고 있는 상황이어서, 또 찍혀 있는 상황이어서 이 CEO 리스크가 분명히 있긴 있지만, 너무나 아쉬운 거죠. 이렇게 뭐 본질적인 그 기업의 경쟁력은, 이 펀더멘털은 제 소비자로 입장으로 봐도 뭐 투자하는 사람 입장으로 봐도 굉장히 아직 우수하고 타의 추종을 불허하고 있는데, 이런 것 때문에 매크로적인 요인과 이런 CEO적인, 물론 CEO 때문에 이렇게 컸음을 부정할 수는 없지만, 이런 뭐 트위터 인수나 뭐 이런 여러 가지 본업과 관련 없는 것들, 특히 정치적으로
이렇게 이용되고 있는 것들은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다. 하지만 이 본업을 또 버릴 수가 없기 때문에 본업에 대한 이런 성장성에 대해서는 제가 부정할 생각은 전혀 없기 때문에 이 가치를 믿고 펀더멘탈을 믿고 굉장히 지금 뭐 평가를 밸류에이션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600달러대는 뭐 계속 매수를 하면서 보내고 있습니다. 이제 일부 현금 같은 경우도 걸어 놓으면 또 매수 밤에 또 설마 여기까지 빠지겠어 해놓고 걸어 놓으면 또 매수가 되는 그런 저도 어떻게 보면 하찮은 개미 같이 그렇게 매수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첨보 SKIT 같은 경우도 뭐 요즘에 뭐 어느 것이 저점이 없겠냐마는 이 둘도 또 좋지 않은 상황이고 그 다음에 동박 쪽에서 지금 주가 변동이 일어나고 있죠. 일진 머티리얼즈의 매각 관련해서 지금 어디가 인수하느냐에 따라서 또 SKC와 솔루첨단 소재의 에도 연쇄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은 뭐 누가 인수를 하느냐에 따라서 지금 뭐 솔루첨단 소재 같은 경우는 뭐 LG 지분도 좀 있는 상황이고 SKC 같은 경우는 또 자체적으로 더 강화를 하고 있는 거고 SK 밸류체인에서 또 LG 머티리얼즈는 뒤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삼성 SDI에도 지금 공급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LG가 인수를 하게 되면은 또 분명히 누가 매출을 장기적으로 뺏기고 이런 현상이 있을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SKIT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면은 SK 하고 워낙 LG하고 지금 다들 아시다시피 그 화재 관련해서 그런 기밀 유출 관련해서 엄청 싸웠잖아요. 그래서 2조에 합의는 했지만 거의 뭐 전쟁같이 상대방을 뭐 비하하고 이렇게 싸우는 건데 그래서 SKIT도 사실은 원래 SK 물론 주로 납품을 하지만 60% 이상 납품을 하지만 LG에도 납품을 하고 있고 삼성 SDI에도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뭐 20%씩 납품할 텐데 근데 SKIT에는 점점 줄여가고 있는 거죠. 이게 상해연첩이라고 해서 이 분리막 회사 물론 또 도레이 LG 자체적으로 도레이에도 합작 회사를 만들 정도로 또 이제 그런 분리막 시장에는 대응을 하고 있고 중국 쪽 거를 더 쓰면서 이런 것들은 점차적으로 맘만 먹으면은 진짜 속마음은 SKIT 거를 절대 0으로 쓰고 싶은 상황이지만 그렇게 또 시장에서는 또 이렇게 벤더를 여러 개 두는 그런 특성도 있고 한 번에 빠르게 바꿀 수 있는 상황도 아니기 때문에 계속 쓰고는 있죠. 근데 점점 비율을 장기적으로 줄여갈 것인 거고 이런 것에서 비추어 볼 때 일전 머티리얼즈가 만약에 LG화학이 인수하게 되면은 솔루첨단 소재와 SKC 뭐 일진 머티리얼즈 자체 매출 삼성 SDI와의 연계 매출이 좀 줄어들 수 있는 부분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첨예하게 엮여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막 큰 노이즈 예측하지 못하는 노이즈가 섹터를 투자를 하고 있는 부분은 좀 좋아하진 않아서 지금 저는 들어가 있지는 않은데 워낙 그 배터리 업계에 중요한 이슈이기 때문에 좀 유심 깊게 살펴보고 있는 중입니다. 일단은 이따가 발표를 하겠지만 이 부분은 먼저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미국 소비자 물가 추이 어떻게 나올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사실 이게 지금 뭐 전문가들도 다 모르는 거고 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뭐 섣불리 이렇게 예측을 할 수는 없지만 지난달에 8.3% 나왔단 말이에요. 여기에 8.3% 나왔고 오늘 이 부분만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컨센보다 더 좋게 나오냐 더 안 좋게 나오냐 이런 게 중요한데 지금 수치상 이제 이번 달에는 5월 소비자 물가가 나오는 건데 이 8.3을 똑같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컨센이 8.3이 보다 더 낮게 나오는 게 당연히 좋겠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근원 물가라고 해서 그런 에너지나 뭐 이런 것들 변동성이 좀 강한 것들은 좀 빼고 난 실질적인 근원 물가 지수를 또 더 중요하게 보는데 거기는 전월 달에는 6.2%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것들이 조금 더 이번에 하락을 할 것이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5.9%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정리하면은 이런 미국 소비자 전체 물가 지수는 8.3%를 예상을 하고 있고
근원 물가는 5.9%를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사실 이 똑같게만 나와도 저는 괜찮게 보고는 있는데 똑같거나 조금 아래로 나오면은 더 시장에서 반길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는 있는 상황이다. 다만 이런 어제 나스닥에서도 불구하고 나스닥 시장에서도 막판에 쫙 빠졌잖아요. 그 완전히 저도 자기 전에는 뭐 테슬라가 뭐 5, 6%씩 오르는 거 보고 이런 어, 크레딧 스위스가요. 거기서 목표 주가 상향도 했고 뭐 상하이 그러니까 5월 수출 물량도 좀 잘 나왔고 해서 테슬라가 좋은 영향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불확실성을 이렇게 싫어하는 이런 기관이나 그 외국인 투자자들 다 외국인이죠. 미국 뭐 그렇다 쳐도 이런 그런 큰 기관에서 어떻게 나올지 모르는 거기 때문에 괜히 이렇게 이런데 승부 걸고 싶지가 않은 거죠. 그런 부분은 굉장히 안정적으로 운영을 해야 되는 자금이기 때문에 미리 불확실성이 싫기 때문에 또 빠져나간 자금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이 부분은 또 매크로적인 부분은 쉽게 예측하기도 어려운 부분이고 한번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굳이 드리는 이유는 최근에 이 수치를 확인하고 투자를 하고자 하는 이런 기관 투자자들이나 외국인 투자자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최근에는 뭐 오르지도 않고 내리지도 않고 막 뭔가 트리거가 뚜렷하게 없는 이런 불확실성을 계속 움츠려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뭔가 그 컨센에서 비슷하게 크게 뭔가 예상치를 벗어나지 않으면 저는 그 기간에 눌려왔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미 선 반영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좋게 흘러갈 것 같다라는 지금 가정하에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좀 많은 금액을 좀 샀었던 부분이고요. 이게 또 내리면 또 뭐 이게 또 안타깝지만 어쩔 수 없이 또 지금 현금 비율이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LNF가 세로닉스나 이렇게 좀 튀었을 때 조금은 마련해 놨어요. 제가 뭐 20억 가까이 넘게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 2억 정도, 1억 정도를 매도를 했었었는데 뭐 그래봤자 10억, LNF도 10억 넘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그 매도했던 부분을 조금씩 매수를 하고는 있는데 계속 떨어지더라고요. 이게 제가 또 바쁜 상황이니까 또 대응도 잘 못하고 오늘이 또 이게 항상 제가 느꼈던 거는 뒤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이 배터리 섹터는 이유 없이 어느 정도 워낙 고밸류와 고평가를 받는다는 논란이 항상 있는 거기 때문에 이유 없이 물론 뭔가 이제 LNF 같은 경우도 이런 자사주 매각 이슈가 분명히 있었죠. 이런 것들은 저 개인적으로는 전혀 우려할 만한 이슈가 아니다라고는 했지만 결과론적으로는 지금 이렇게 떨어졌죠. 뭐 그거는 시장에서 판단을 하기에는 어쨌든 노이즈로 판단을 한 것 같아요. 매크로가 당연히 지금 뭐 삼성전자 지금 연 최저점이 떨어져 있는데 지금 뭐 상단에서 뭐 10% 20% 떨어졌다고 해서 그거는 좀 배부른 얘기 같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이런 것들이 쉽게 떨어지지 않는다. 잠시만요. 10분 정도 남았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이런 것들이 예측하기 쉽지 않게 급락을 하는 부분이다. 항상 어느 정도 주가 상단에 있으면은 이렇게 뭔가 핑계거리를 찾아서 급락하는 부분이 있고 특별한 이유 없이도 악재 없이도 이런 그래프들을 제가 한번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사실 근데 저도 이렇게까지 떨어질지 몰랐고요. 야 너 뭐 네가 천재야 뭐 이걸 다 맞췄어 이런 상황이 아니고 저는 항상 말씀드렸지 결과로 판단 받을 것이다. 저도 제가 뭐 추천하는 건 아니지만 제 히스토리를 남기는 거지만 제가 항상 계좌를 보면서 이런 그 반성도 하고 하지만 항상 예상보다 조금씩 더 가는 조정될 때는 조정장세 때는 이게 뭐 이유 없이 막 20%도 빠지고도 합니다. 뭔가 좀 트리거 뭐가 좀 LFP 뭐 이런 이슈가 터지면 또 급락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쉬운 섹터는 아니다. 다만 이렇게 믿고 가면은 항상 좋은 결과를 여태까지는 얻어왔었다. 앞으로는 이 매크로가 진짜 급락하는 상황 아니면 어느 정도 저는 계속 회복할 거라는 일념하에 지금 오늘도 한 1,000만원, 2,000만원, 2,000만원 어저께까지 이번 주만 해도 한 몇천만원은 1억 정도는 매수를 다시 한 것 같습니다. 뒤에서 또 말씀을 드릴게요. 또 제가 자주 하는 에코프로빔 LF 시총 비교를 하면은 보통 이때 중간에 보시면 80%대 정도 유지하고 있다가 막 공시 나오면서 89%까지 좁혔습니다.
LNF가 에코프로 BML 굉장히 많이 따라왔습니다. 사실 저는 좀 더 갈 것이라고 생각을 했죠. 둘 다 들고 있지만 둘 다 뭐 큰 규모를 들고 있지만 LNF를 더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에코프로비엠도 오르지만 LNF는 더 많이 오르기를 기대했었지만, 야, 이것도 기가 막히게 또 72.5%까지 또 격차가 또 줄었습니다. 격차가 커졌습니다. 이게 참 이게 시총만 보고 판단을 해도 괜찮을 듯한, 왔다 갔다 해도 될 듯한 그런 엄청난 그런 코스닥 1위와 지금 3위로 떨어졌지만 이 양극재 대장들의 치열한 싸움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 이게 참 약간 상반되죠. 에코프로비엠은 쫙 다시 그 옛날에 힘들었던 그 시절들을 거쳐서 지금 11조 7천억까지 올라왔고, LNF는 피크를 좀 보는가 10조를 찍는가 했더니 또 10조 찍었었나요? 저도 잘 기억은 안 나지만 어쨌든 다시 또 내려와서 이렇게 지금 줄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뭐 LNF 같은 경우 고점을 보면은 공시 이후에 좀 더 1, 2%씩 더 오르다가 그 자사주 매각 이슈로 노이즈를, 결과적으로는 뭐 매크로를 떠나서 지금 뭐 매크로적인 영향도 있었지만 어쨌든 시장에서는 굉장히 논란을 겪고 있으면서 좀 주가를 이렇게 좀 내려와 있는 상황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전혀 악재라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뭐 결과가 안 좋게 나왔지만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사실 뭐 매도 같은 경우는 이런 그 팍 튀었을 때 현금화를 일부 해놨을 뿐인데 이렇게 많이 빠질 줄 몰랐죠. 저는 조금씩 또 이 시간에 계속 조금씩 매수를 하고 있다. 뭐 15%씩 이상 빠졌으면은 항상 뭐 많아봤자 25%까지 떨어질 정도, 순간적으로 떨어질 때는 그렇게 떨어지는 것도 다 힘들게 견뎌왔었다. 제가 그럴 때마다 제 투자 일기에다가 이렇게 써놔요. 이게 또 LNF야, 또 이렇게 올 것이 왔구나. 또 조정장이 또 뭐 어떤 뭐 환경 이유를 막론하고 왔구나. 그러면은 제가 매수해놨던 수량과 이 단가를 쭉쭉쭉 써놓습니다. 그래서 쭉쭉쭉 근데 또 떨어져요. 또 사요. 물론 저는 이제 고점에서 어느 정도 실현을 해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안충작용을 해주고 있는 거죠. 또 사요, 또 사. 그러다가 규모가 점점 커지더라고요. 지금 또 다시 샀던 금액이 굉장히 거의 다 판 금액들을 육박할 정도로 어느 정도 그래도 27만 원에 대해서 팔았으니까, 공시가 나오고 팔았으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또 다시 또 사지는 이 과정에 있어서 굉장히 힘들긴 합니다. 또 떨어지는 것도 싫죠. 당연히 뭐 매수는 하지만 뭐 어쨌든 제가 항상 생각하는 거는 펀더멘탈에 이상 있는 것은 전혀 아니고, 앞으로 이제 레드우드와 이런 청사진이나 이런 단결적 양극재들이 결실을 조만간 맺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OEM 업체들과의 그런 추가 계약 같은 경우 분명히 또 테슬라 외에도 뭐 이런 단결적 양극재가 파우치 셀에 좀 더 적용될 것이, 김철중 의원도 얘기했지만 파우치 셀이 어디가 되는지는 어느 정도 예상이 되시긴 할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은 좀 더 제가 구체화되면 다시 한번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고, 제가 여기서 뭐 어떤 걸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잠시만요. 그래서 오늘 또 주담이랑 또 그런 자주 전화를 드리는데, 오늘 이제 IR 때문에 싱가포르 파트장님께서 싱가포르 가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머지 한 분은 또 휴가시고 뭔가 일이 있으셨다고 했는데, 보통 파트장님이랑 통화하는데 IR 때문에 지금 좀 바쁘시다고 했고, 조만간 그래도 항상 좋은 기업이기 때문에 결국은 매크로가 흔들리고 하지만 지금 실적 시즌이 아니죠. 또 어닝 시즌 되면 또 이게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오를 겁니다. 이거 뭐 제가 추천드리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한 이 말씀드렸듯이만 이게 이런 지금 매크로가 크게 흔들리는 연저점 막 이런 금리 어려운 상황 이런 것들 때문에 뭐 그러면은 기관들도 당연히 좀 더 보수적으로 투자를 해야 되는 입장에서 이런 그 수익을 주었던 종목에서 좀 더 실현을 당연히 하는 그런 세력도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저는 수급상의 이슈지 그런 이런 섹터상의 이슈나
경쟁력에서 이슈는 전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매각 이슈도 전혀 아니고요. 뭐 어떻게 판단하실지 모르겠어요. 다들 뭐 야, 결과가 지금 안 좋은데 뭔 소리냐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겠지만 뭐 저는 어쨌든 뭐 매수를 또 하고 있다 이렇게는 또 말씀을 더 빠질 수도 있지만 뭐 그러면 또 매수해야죠. 이제 현금 비율이 점점 또 다시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금 비율이 항상 중요한 것 같아요. 저도 또 뭐 반도체도 워낙 많이 빠져서 또 좀 매수를 좀 이제 시작을 했고 그래서 저는 제일 좋아하는 게 연저점 뭐 이런 얘기 들을 때마다 굉장히 또 그런 종목만 찾아도 될 것 같은 그런 뭐 더 떨어지는 경우도 많지만 뭐 그 부분부터 분할 매수를 보통 시작을 한다 이런 부분은 제 성격과도 좀 닮아 있는 것 같아요. 에코프로벤 같은 경우는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빠르게 지금 회복을 했습니다. 굉장합니다. 코스닥 1위를 질주하고 있다. 12조까지 가려고 하고 있다. 전 고점인 57만원, 6만원. 이게 지금 유상증자 같은 경우에도 어느 정도 시간이 좀 지나면서 이제 확정가도 나오고 참 저한테도 뭐 참여 책자 왔더라고요. 그래서 와이프가 이게 뭐냐 막 했는데 네. 두꺼운 책자 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주가가 좋다 이런 부분은 보시면 좋고 지금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엔솔 같은 경우도 조금 회복은 했죠. 그렇지만 이제 이 밸류상으로 보통 막 크게 그 밴드 상에서는 개인적으로는 벗어나기는 아직까지는 쉽지 않을 것 같고 솔로 첨단 소재도 굉장히 많이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지금 동박이 완전히 옛날에 그 삼국지 군웅할 것이제처럼 되게 치열하게 지금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어가지고 이게 노이즈가 조금만 노이즈만 받아도 툭 떨어지고 또 솔로 첨단 소재가 만약에 LG 화학이 이게 또 LG 머티리얼즈를 인수한다고 하면은 또 솔로 첨단 소재 지분도 갖고 있어서 그 역학관계가 또 뭐 LG 머티리얼즈에 더 멀어줄 거야 뭐 이런 경쟁 관계도 될 수 있기 때문에 아니면 뭐 솔첨을 또 어떻게 할 거야 이런 뭐 첨예하게 그 뒷단에 그것들을 한번 연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포스코 케미칼도 이게 진짜 애증에 저는 가지고 있지 않지만 저는 경쟁력 그 기술 경쟁력이 좀 그것 대비 좀 떨어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뭐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가지고 있지 않지만 야 진짜 이거 너무 할 정도로 주가가 계속 제자리고 계속 하락 밴드에 있습니다. 좀 오르는가 싶더니 또 다시 그대로입니다. 엔캠도 별로고요. 코스모 신소재도 조금 많이 내려온 것 같고 에코프로도 굉장히 부진을 해서 좀 담을까 생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에코프로도 이게 어떻게 이렇게 거의 반토막 났네요. 이게 에코프로비엠이 이렇게까지 올라와 있는데 이 성일하이텍이 또 에코프로비엠 폐 배터리 관련해서 성일하이텍이 굉장히 좋은 회사인데 삼성 SDI랑도 굉장히 깊고 이제 상장 심사를 지금 이제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나중에 꼭 보셨다가 거의 탑 기술 회사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국내에서는 그 다음에 에코프로가 있고 실제 매출을 올리고 있는 거의 몇 안 되는 회사이기 때문에 유심 깊게 성일하이텍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대주전자재료도 좀 올랐다가 좀 주춤한 것 같고 SKC도 많이 그래도 올라왔죠. 이렇게 SKC는 또 기술력이 또 동박 쪽에서 제일 좋은 업체인 넥실리스이기 때문에 이런 세계 업체 중에서는 기술력은 제일 좋다고 봅니다. SKC, LG 머티리얼, 솔루 첨단 소재 셋 중에 그리고 확실한 그런 밸류 체인을 가지고 있는 거고요. 다른 애들은 LG나 솔루 첨단 소재는 아직 확실한 밸류 체인은 아니죠. LG는 물론 삼성에도 납품을 하고 있지만 그리고 솔루 첨단 소재도 테슬라에 뭐 이제 납품을 하는 것처럼 지금 이제 기정사실화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첨보도 제가 지금 저는 계속 매수를 하고 있어요. 첨보는 지금 말씀드렸듯이 근데 엄청 뭐 중국 뭐 풀린다 해도 잘 안 움직이긴 합니다. 결국은 뭐 시간이 저는 뭐 시간이 많기 때문에 계속 뭐 매수하다 보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세로넥스도 조금 요즘에 별로 안 올랐죠. 그 LNF가 좀 빠지면서 좀 얘도 같이 빠졌는데 그래도 뭐 3만원 얼마까지 갔다가 쭉 많이 빠져 있는 상황이고요. LG화학은 굉장히 말씀드렸듯이 선방을 하고 있다. LG화학이 지금 또 뭐 인수까지 하면 전 부분의 포트폴리오 이런 부분이 첨단 소재 쪽이 좀 더 부각을 받을 것 같고요. 삼성 SDI도 요즘 반토막 때문에
힘들었다가 뭐 좀 이제 거의 하단은 어느 정도 잡아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이노베이션은 뭐 자체적으로 지금 정유 시설 때문에 좀 더 부각을 받았던 것 같고요. 이 부분만 짧게 말씀드리고 좀 길어지니까 말씀드리면 LG화학 그 인수를 할까? 얘네들이 지금 돈이 많죠. 현금 자산이 거의 뭐 2조 넘게 있고 그 LG화학 그 엔솔 지분까지 하면 뭐 10조 이상씩 되는 것 같은데 돈은 뭐 타의 추적을 불허할 정도로 굉장히 많은 회사입니다. 지금 여기에 보시면 우측이 잘 안 보이시겠지만 제가 읽어드릴게요. LG엔솔은 현재 SKC로 넥실리스에서 받고 있다.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만약에 얘네가 인수를 하게 되면은 SKIT처럼 점점 줄어갈 것이다. 그렇게 하면은 SK 매출에서도 좀 악조건이 사실 얘네들이 인수하는 거를 바라지 않겠죠. SK에서는. 그래서 LG화학은 지금 양극재하고 탄소 나노튜브, 분리막은 또 도레이, 양극재는 또 창신 신소재랑도 하고 뭐 그 어디죠? 전구체는 또 고려아연이랑 하고 굉장히 활발하게 하고 있지만 지금 동박 쪽은 없습니다. 뭐 지금 거기 솔루스 첨단 소재 지분을 갖고 있긴 하지만 굉장히 작은 부분인 거고 그래서 또 기술력화가 또 높은 기술력이 또 필요한 부분이고 그래서 검토할 수가 있다. 물론 한화나 뭐 이런 GS 쪽에서도 할 것이라고 보긴 하고 있지만 LG 케미컬이 가장 진심이긴 하죠. 모든 업태에서 지금 수십 개라 하면은 아마 다 남는 거니까 매출은 보장받는 거니까. 다만 여기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일진머트리얼즈가 점유율이 꽤 높은 거죠. 10% 넘고 그리고 삼성의 SDI에서 지금 절반에서 공급하고 있는데 3사가 다 경쟁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삼성 SDI 얘네들이 만약에 LG가 인수를 하게 되면 삼성 SDI가 또 줄일 것이다. 뭐 이런 얘기가 있죠. 그것처럼 이게 지금 이 세 개 업체가 완전 막 치고받고 난리 났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부분은 굉장히 좀 작은 이슈에 다 시장이 조금 놀랄 것이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아무튼 나 좀 또 주말을 맞이해서 좀 더 거의 또 너무 길어졌는데 틈틈이 제가 또 틈이 원래 제가 장이 요즘에 안 좋았잖아요. 사실 LNF 같은 경우도 안 좋았고 물론 에코프롬이 굉장히 좋았지만 다른 종목들도 매크로도 다 안 좋고 했을 때 제가 그럴 때일수록 더 많이 말씀드리고 싶은데 방송을 드리고 이게 좀 더 종목 얘기들도 많이 하고 싶은데 이렇게 또 여유가 안 나서 굉장히 안타깝더라고요. 올랐을 때야 뭐 다들 좋아하실 테니까 뭐 상관없는데 이렇게 내렸을 때 계속 저도 바빠가지고 제 본업을 또 더 게을리하면 또 안 되지 않습니까? 항상 참 부업만 하고 싶을 때도 있긴 한데 또 제 보람이나 이런 부분은 또 자아실현 부분은 또 본업에서 또 충족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또 소홀히 하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제 마음만은 항상 내렸을 때 항상 방송을 최대한 급락했을 때나 노력을 한다라는 부분을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뭐 저는 그래서 제가 만약에 뭔가 크게 매도한다고 하면은 현금화 한다고 하면은 꼭 말씀을 드리려고 당연히 하려고 하고 있고 아니면은 그냥 펀더멘탈 항상 이렇게 생각하세요. 펀더멘털에 이상이 없으면 계속 가져간다. 뭔가 중국 배터리 같이 뭔가 NFP에서 혁신적인 게 나와서 전체가 흔들린다든가 아니면 이런 양극재 시장에서 기술력이 확 떨어진 뭔가 뭐 전고체가 나와서 확 변한다든지 상관없지만 전고체는 뭔가 양극재에서 타 경쟁 업체나 뭔가 인수를 한다든지 LG가 뭔가 유미코어를 인수한다든지 뭐 이런 아니면 뭐 다른 데서 경쟁력이 더 높은 그런 소재가 나온다든지 이런 것들이 나오지 않는 한 펀더멘탈에는 지장이 없기 때문에 항상 저는 길게 가져간다 이 스탠스를 유지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좀 길게 했는데 빨리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많은 홍보 부탁드립니다. 홍보 좀 많이 해주세요. 지금 많이 정체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역시 열심히 안 했더니 이게 참 열심히 할 때는 좀
빨리빨리 올라서 기분이 좋은데 좀 요즘에 안 올랐더라고요. 감사합니다. 제가 들어주신 좀 별거 아닌 방송이지만 열심히 투자를 저도 현업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 오늘 좋은 결과가 나오기를 일단은 나스닥이 좀 살아줘야 되기 때문에 테슬라가 살아줘야 됩니다. 결국엔 테슬라 상승을 기원하면서 이상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